해외 순례를 통해 내 시간을 가지자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처음 인도로 가자고 한 것은 나였다. 인도를 갔다 온 사람들이 좋았다고 했고 또 사진 영상에서 본 인도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하지만 애들은 나에게 알 수 없는 눈초리를 주기도 했다. 인도가 가난한 나라이고 유럽이 더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다. 인도 순례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인도에 관심이 없어 아는 것이 없었다. 한 번은 해외 순례를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냥 인도를 가자는 말에 동의했던 것이다. 인도가 첫 해외 여행이었다. 인도가 두려웠다.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동물들이 위험하다고 하여 걱정을 많이 했다. 나는 출발하기 전에 걱정이 앞섰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인도일까? 인도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던데 나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래도 인도로 가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걱정들이 조금씩 뒤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콜카타 마더테레사 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여유롭게 마더테레사 집으로 걸어갔다. 길거리 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쳐다봤다. 우리 일행은 그들한테 외국인이니까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해됐다. 하지만 너무 뚫어져라 바라보니 부담되기도 했다. 또 거리에 널려있는 쓰레기와 숫동을 보고 인도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마더테레사 집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더테레사 집은 소년님들이 주무시는 기숙사와 마더테레사 박물관, 실내 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음날 마더테레사 집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빵과 바나나, 인도 국민차라 불리는 짜이가 나왔다. 이때 처음으로 짜이를 마셨는데 그다지 중독성 있진 않았다. 아침밥을 먹고 남자, 여자로 나눠 봉사활동을 했다. 여자들은 고아들과 놀아주는 일을 했고 남자들은 나부지본이라는 곳에 사시는 정신지체장애우분들을 돌봤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낯설고 눈빛이 무서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또 같이 있다 보니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장애우 하면 무서워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실은 나부지본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랬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장애우 분들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졌다. 사람은 다 똑같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시간이었다. 시끌벅적 경적소리. 난 시끄러운데 인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인도인들이 한국에 오면 조용해서 놀랄까? 궁금하다. 인도의 길거리는 더럽다. 인도의 길거리는 냄새가 난다. 인도의 길거리는 시끄럽다.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럼에도 인도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인도 사람. 당신은 인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인도 콜카타의 마더테레사 집에서 계시는 한국 수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인구 중 99.9%가 좋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0.1%가 안 좋은 사람들이다. 얄밉게 말하고 도가 지나친 장난을 하는 사람들도 잘 보면 다 따뜻한 사람일 겁니다. 샌티니케탄역에 도착해 타고르 대학으로 가는 오토릭샤를 탔다. 그런데 릭샤 기사가 샌티니케탄 숙소로 데려다 줬다. 그냥 온 김에 여기서 자자 하고 거기다 숙소를 잡았다. 짐을 위층으로 옮기고 바로 밑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치킨 볶음면을 먹어봤는데 맛있었다. 그리고 콜라를 3병 넘게 마신 것 같다. 은성이 따라 같이 먹다 보니 많이 마시게 됐다. 다음날 아침을 먹지 않고 곧장 타고르 대학으로 갔다. 타고르 대학은 타고르가 아버지와 함께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에는 6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
둘은 잘 알고 있는 타고르와 마더 테레사, 나머지 4명 중 2명이 바로 이곳 타고르 대학에서 나왔다고 한다. 대학 안에는 나무가 정말 많다. 숲속에 건물을 지어놓은 것 같았다. 타고르가 생전 나무를 정말 좋아해 대학 안에 나무를 많이 심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학 곳곳에는 그림이나 조각이 정말 많았다. 진흙을 붙여서 만든 조각들이 있었고 인도 전통 문양이나 인도의 신들을 그려놓은 그림들도 있었다.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기가 참 좋았다. 목놀림. 오토릭샤 기사들은 목놀림이 현란하다. 자기 오토릭샤에 타라고 몸짓을 하는데 목을 뒤로 젖히면 끝난다. 그 모습이 웃기고 재미있다. 인도의 얼굴. 인도의 얼굴은 여러 개다. 시끄럽고 더러운 얼굴, 고요하고 평화로운 얼굴, 신성한 얼굴, 가난한 얼굴. 이제 더 많은 인도를 보게 되겠지? 보드가야는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로 부처님이 깨달은 장소가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 마하보디사원이 들어서 있다. 보리수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탑이 세워졌다. 현실 세계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 마하보디사원은 입장료가 없지만 사진을 찍으려면 100루피를 내야 한다. 나는 돈 안 내고 안 찍는 것보다 돈 내고 찍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흔쾌히 100루피를 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있었다. 우리는 철저한 몸수색 끝에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구경을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모두 신발을 벗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신발을 벗고 구경했다. 태국에서 오신 아줌마와 이야기도 나누었다. 또 한국인 비구니 스님도 만났다. 사원 분위기가 조용하고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았다. 말이 통했으면 몇 주라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 둘러보고도 너무 좋아서 자유시간이 주어진 밤에 다시 와서 구경했다. 카메라 허가증을 다시 끊어야 되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었다. 무엇이 있을까? 푸른 하늘 저 멀리 무엇이 있을까? 푸른 태양 저 멀리 무엇이 있을까? 이곳은 내가 아는 곳이 아니지만 편안한 곳. 저 멀리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있고 너가 있지. 근심 가지지 말고 여행이나 순례를 할 때 뒷일은 되도록 생각하지 마라. 정하고 싶으면 여행이나 순례 마지막 날에 하라. 우리는 보드가야에서 둥게수알이라는 곳으로 갔다. 이곳은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었다. 불가촉 천민이 사는 마을이라 그런 것 같다. 불가촉 천민은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조차 포함되지 않은 계급이다. 옛날의 일반인들은 불가촉 천민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불경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 불가촉 천민들은 배운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자타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어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나라의 정토회가 세운 수자타 아카데미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있다. 또한 둥게수아리 마을 곳곳에 유치원이 있어 꼬맹이들도 공부를 한다. 첫날 오전에 학교를 둘러봤다. 수자타 아카데미에는 많은 한국분들이 계신다. 법륜 스님과의 인연으로 매년 정토회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수자타 아카데미의 중학생들은 오전에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목욕을 시켜주거나 학교에 관련된 일을 돕는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 공부를 한다. 배우고 있는 학생이지만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내 또래의 아이들인데도 굉장히 능숙하게 꼬맹이들을 가르친다. 학교 안에 병원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오전에 몇몇 학생이 이 병원에서 일을 한다. 이 병원은 거의 마을 병원 수준이다. 옛날에 둥게수아리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 학교 안에도 이런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자타 아카데미에는 국제구호단체인 JTS에 속해 있다. 우리는 JTS에서 짜주신 프로그램에 따라 유치원 아이들을 씻겨주는 일을 했다. 내가 과연 아이들을 잘 씻겨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안 씻으려고 하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었고 아이들은 머리에 물만 뿌려줘도 스스로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었다. 비누칠 정도는 우리가 해주었다. 나는 그 나이에 부모님이 씻겨주셨는데 능숙하게 씻는 아이들을 보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학교 근처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쓰레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과자 봉지가 의외로 많이 나왔다. 쓰레기를 주울 때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많이 도와줘서 재미있게 했다. 학교 앞에는 던전각산이라는 산이 있다. 이 산에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유영굴이 있다. 순례자들이 매일매일 찾아온다는 유영굴 안은 엄청 습하고 더워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유영굴을 보고 나서 산행을 시작했는데 장난이 아니었다. 던전각산 주변에 산이 하나도 없어 드넓은 평화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미얀마 템플에서 묵었는데 감사하기도 그 사원에서 매일 아침밥을 내주셨다. 점심은 JTS에서 먹고 저녁은 우리가 해먹었다. 너무 힘들었다. 양념도 간장 같은 소스 하나랑 소금이 전부였고 볶음국수를 하는데 조리도구조차 마땅한 곳이 없었다. 거기다가 내가 있는 방에는 물이 나오지 않았다. 또 모기가 엄청 많아 모기장을 꼭 쳐야 했다. 첫날 밤 모기장을 제대로 치지 않아 모기밥 형태가 되었다. 너무 많이 물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왼쪽 종아리에 두드러기가 난 줄 알았다. 이런 열악한 곳에서도 나는 6년 동안이나 고행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둥계수아리라는 말뜻은 버려진 땅이라는 뜻인데 이곳에 수자타 아카데미가 없었다면 정말 이곳은 버려진 땅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 내가 우울할 때 날 보고 웃어주는 아이들, 내가 기쁠 때 나에게 안겨오는 아이들, 먼 나라 인도에 와서 이 아이들 덕에 힘을 얻는다. 저녁에 피는 꽃, 낮에 지는 꽃, 어디서 봐도 예쁘기는 같은데 이곳에서 보는 꽃은 더욱더 아름다울까? 저녁에 피는 꽃, 낮에 지는 꽃, 그것은 달. 달빛, 환하게 빛나는 달이 집을 그리워지게 하네. 동그랗게 차오른 달이 더 그리워지게 하네. 눈을 감아도 보이는 달빛이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지는 듯하다. 바라나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고 힌두교의 성지이다. 보드가야에서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 근처에 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어 굉장히 걱정됐다. 내가 우비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도착했을 때는 비가 그쳤다. 바라나시역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다. 그래서 픽업을 해줄 수 있다는 숙소로 전화를 했다. 세우러 올 사람들을 기다리며 1시간쯤 역에서 시간을 보냈다. 두더지가 하루에 한 번씩 시를 쓰면 용돈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이 검사를 하는 날이었다. 10편을 써야 하는데 다 쓴 애들이 거의 없어 두더지가 지금 시를 쓰면 용돈을 준다 하셨다. 덕분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시 17편을 한 번에 쓰는 기적이 일어났다. 역시 뭔가를 걸고 하니까 열심히 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숙소를 잡고 다음날 카르나트라는 곳을 갔다. 카르나트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설법을 한 곳이다. 이곳 역시 불교의 4대 성지다. 여기서 문득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러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유명한 곳이니까 뭔가 볼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볼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106피나 내고 들어왔으니까 뭐 좀 보고 나가자는 생각으로 큰 탑을 보고 나왔다. 인도에서 가장 큰 대학인 힌두 대학을 들렀다. 샨티니케탄에서처럼 대학 내부를 둘러보고 갈 생각이었는데 하도 넓어 그냥 밥만 먹고 나왔다. 후식으로 라시를 먹기 위해 블루 라시로 갔다.
블루라시는 바라나시에서 유명한 라시집으로 가이드북에서 추천하는 집이기도 하다. 오후에 철수씨 보트를 탔다. 철수씨는 한국에서 2년간 공부를 했고 인도에 돌아와 한국인을 상대로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철수씨는 삼형제 중 둘째다. 첫째는 영수. 영수씨는 여행자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늑대살이 장사를 한다. 셋째 망투씨 역시 여행자의 거리에서 짜이 가게를 하고 있다. 보트를 탈 때 몸이 아픈 무익이 대신 내가 사진을 찍었다. 버닝가트에서는 가까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버닝가트에서는 카스트 계급과 상관없이 화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도 돈이 없으면 못하지만 그나마 좀 공평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날에도 보트를 탔다. 어제는 노을을 보면서 탔지만 이번엔 일출을 보면서 탔다. 배를 타고 나가니까 얼마 안 돼서 해가 떠올랐다. 엄청 멋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강 건너편으로 해 뜨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게다가 일출을 오랜만에 봐서 더 멋있었던 것 같다. 바라나시에서 4일째. 이미 여행자 거리는 다 둘러봤다. 용돈은 이미 거의 다 써서 할 것이 없었다. 숙소에 돌아와 보니까 은성이가 돈을 털렸다고 했다. 강가에 앉아있는데 임신한 아저씨가 다가와 안마를 해주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비를 좀 주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갑자기 700루피를 꺼내갔다는 것이다. 상당한 일이었다. 바라나시에서 마지막 날이었다. 우리는 다시 바라나시역으로 가서 아그라와 델리를 거쳐 맥그로드 간지로 출발했다. 인도의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인도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일을 사가라는 아줌마도 보이고 짜이를 마시는 몇몇 아저씨도 보이고 똥을 누면서 걸어가는 소도 보입니다. 인도의 아침은 풍요롭습니다. 어딜 가나 구걸하는 사람들.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네. 세상이 좋아져 구걸한 사람 안 없어지나? 겐지스강은 고요하다. 사람 수 치고는 고요하다. 밤이 되면 특히 더 고요하다. 겐지스강을 보면 나도 겐지스강이 된다. 지구별, 난 지구별에 왜 왔나? 이 질문을 3년째 하고 있다. 매년 대답은 달랐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이다. 근데 아직도 내가 왜 지구별에 왔는지 모르겠다. 바라나시에서부터 거의 이틀에 걸쳐 맥그로 간지에 도착했다. 그날 한국에서 온 현조 스님을 따라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위한 장수 귀염 법회에 갔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티베트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처를 여긴다는 존자님이 들어오시자 법회를 시작했다. 우리는 법회를 끝나고 나오신 존자님 앞에 섰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존자님을 바라봤지만 한번 쓱 보시고 지나가셔서 아쉬웠다.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사람들이 세운 사라 대학에 가기로 했는데 은빈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두더지가 그러면 미리 말했어야지 라고 하셨다. 결국 우리는 순례를 왜 하는가? 순례는 무엇인가? 여행이랑 순례의 차이는 뭘까? 라는 심각한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 두더지는 이런 식으로 순례할 거면 이쯤에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셨다. 나는 놀랐다. 사실 한국에 가고 싶긴 했다. 몸도 아프고 애들도 보고 싶고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두더지가 그런 말을 해서 여러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귀국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도를 아직 떠나기에는 아쉬운 마음 등등 복잡했다. 각자 자기 의견을 내놓았을 때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사라 대학에 갔다. 우리는 대학 구경도 하고 음료수도 먹었다. 내 생각에는 이날 콜라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다. 이상하게 목이 많이 말랐기 때문이다. 과당에서 정수기 물탱크 정도 먹은 것 같다. 다음날 우리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또 다른 티베트 학교로 놀러갔다. 그 학교에서 짜이차를 마셨는데 다른 곳보다 내 입맛에 더 맞았다. 거기서 또래 아이들도 사귀어 술래잡기도 하고 잠도 같이 잤다. 그래서 많이 친해졌다. 존자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난 기대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존자님을 뵈러 갔다.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존자님에게 통역하시는 지혜보살님이 우리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고 큰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존자님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다.
우리는 놀란 마음으로 기다렸다. 잠시 후 존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가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차차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다람살레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귀국할지 순례를 계속할지 의견이 나눠져 있어 제비뽑기를 했다. 나는 순례를 계속한다를 뽑았다. 그래서 애매한 기분으로 혼자 숙소 주변의 길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곳에 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인도는 사람 없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인도에 혼자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델리로 가서 북인도, 코사니로 가는 버스를 탔다. 좋은 경험을 한 날. 저는 어젯밤에 개한테 물렸습니다. 심하게 물린 적은 처음이라 아른거리고 따가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521루피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았죠.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제 일과 오늘 일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넌 좋은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 얼굴도 있고 팔, 다리 2개씩 있고 놀 줄 알고 배울 줄도 알고 우리와 똑같은데 말 하나 다르게 한다고 친해지기 이렇게 힘든 것인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배웠다. 저절로 손이 모아졌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종교 따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이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델리에서 장장 12시간 걸리는 장거리 시골버스를 타고 코사니에 도착했다. 내리자마자 추위가 느껴졌다. 우리는 곧장 간디 아슈람을 찾아갔다. 히말라야 설산이 한눈에 펼쳐져 있는 간디 아슈람은 마하트마 간디가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곳이라 한다. 아슈람 주변에는 원숭이들이 많았다. 간디 아슈람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송선영 선생님의 친구인 브럼 선생님이란 분을 만나 숙소를 옮겼다. 브럼 선생님이 소개한 숙소는 락슈미 아슈람에 속해 있는 싱글맘 게스트하우스. 방 안은 깔끔했다. 여자가 3명이라 항상 침대 한두 개에 3명이서 잤는데 이번엔 각자 침대 하나씩 쓸 수 있었다. 뭔가 숙소보다는 빌라 같은 느낌이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디디라고 불렀던 숙소 아주머니도 아주 친절했다. 락슈미 아슈람 학생들은 모두 여자다. 일반 학생들도 있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온 학생들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다. 점심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아 잘 먹지 못했다. 밥보다 설거지하는 게 더 기억에 남는다. 설거지를 근처에 있는 풀과 진흙을 이용해서 한다. 일단 물로 헹구고 진흙을 뿌리고 풀로 수세미 마냥 문지른다. 때마침 인도의 명절인 디왈리 축제 기간이라서 아슈람 학생들이 연극을 했다. 대사를 알아듣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랐지만 열심히 연극하는 아이들은 정말 귀여웠다. 하지만 졸려서 자버렸다. 최대한 안 자려고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 집중이 잘 안 됐다. 밤에는 언덕에 올라가 별을 봤다. 몇 명은 앉아서 보고 거의 다 누워서 봤다. 다른 애들은 별똥별을 되게 많이 봤는데 나는 2-3개밖에 못 봐서 아쉬웠다. 별이 정말 예뻤다. 날씨도 딱 시원하고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사니에서부터 별 보는 재미에 꽂혔다. 다음날 저녁을 브럼 선생님네 가족들과 함께 해먹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음식을 하나 만들기로 했다. 메뉴는 감자전으로 정했다. 점심을 먹고 2시쯤 장을 보러 시내로 내려갔다. 감자와 밀가루를 사고 아이들과 먹을 간식도 사고 같이 가지고 놀 폭죽도 샀다. 폭죽을 고르는 중에 현지인들이 우리 사진을 많이 찍었다. 사진 찍히는 게 익숙해져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진이 지역신문에 나왔다. 정말 깜짝 놀랐다. 인도의 명절을 한국인들이 와서 같이 즐겼다 라는 내용이었다. 브럼 선생님 집에서 모닥불도 피웠다. 좀 어두워지고 친구들이 아직 요리 중일 때 나는 기탄잘리 남매와 폭죽놀이를 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폭죽이라 너무 신나서 들고 뛰어다녔다. 우리의 요리가 다 끝나기 전에 브롬 선생님 아내분이 준비한 음식이 먼저 나왔다. 모든 음식이 매워서 먹기 힘들었지만 정말 맛있었다. 음식 솜씨가 대단하셨다. 중간에 감자전이 나와 조금씩 떼먹었다. 한국에서 해먹던 것과 맛이 좀 달랐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그날 밤에 우리는 숙소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다. 이번엔 침낭까지 들고 갔는데도 추워서 빨리 방에 들어가고 싶었다. 초은이와 도익이는 카메라로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 코산 위에서의 마지막 밤이어서 아쉬웠다. 모두가 잠든 밤, 이 버스만 달린다. 목적지는 해 뜰 때쯤 보이겠지. 뒤 찢어질 듯한 고요함에 더욱더 혼자가 되는 버스. 나를 태운 이 버스가 어둠에서 꺼내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간디, 인도에 정신적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물들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모든 만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엔 아직도 간디라는 사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별이 많다. 손 뻗으면 닿을 듯 마치 아름다운 정보달린 거대한 천장 밑에 있는 것 같은 이곳. 떨어지는 수많은 별똥별을 다 못 보듯이 별똥별도 우리를 보지 않을까.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별이 많지만 우리는 다 볼 수가 없다. 별이 빛을 잃어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끝없는 진실을 뒤로한 채 나는 별을 바라본다. 소산 위에서 브롬 선생님의 고향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아티를 향했다. 그 길이 너무 험해 멀미를 심하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 나는 멀미를 잘 안 타기 때문에 계속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20-30분 간격으로 아이들이 멀미를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처음엔 찬이가, 그 다음은 찬솔이었던 것 같다. 그 다음은 아마 초은이? 휴게소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 브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소련이 이곳이 원시시대 유적지가 있다고 통역해줬다. 어떤 절벽에 원시시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원시시대 그림보다 절벽이 더 멋있었다. 원시시대 그림을 5초, 절벽 보는 게 3분, 절벽 구경 잘하고 다시 출발했다. 그렇게 2-3시간쯤 더 달려 아티에 도착.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브롬 선생님의 어머니를 만났다. 굉장히 늙었지만 귓가에 환한 미소가 있었다. 브롬 선생님이 어머니 집에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다. 브롬 선생님 친척들이라고 한다. 그분들이 영어로 몇 살이니? 어디서 왔니? 이름이 뭐니? 이런 것을 물어봤다. 그러다 우리 또래와 취미가 뭐냐? 무슨 악기를 연주하냐? 나는 기타를 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브롬 선생님 친척들과 폭죽놀이를 하다 보니 어새 밤하늘이 별이 총총했다. 저녁을 먹는데 커리와 밥, 짜파티, 고추가 나왔다. 고추는 고소한 냄새 덕분에 매워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은성이가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먹으면 20루피인가 준다고 하여 소니가 먹었다. 고추가 무지 매운지 난리법석을 떨어 한바탕 웃었다. 두더지는 맵지도 않은지 계속 고추를 드시고 계셨다.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 매운 고추를 계속 드시니 신기할 뿐이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과 배구를 했다. 서로 웃으면서 배구를 하던 중 애매한 일이 있으며 막 자기 점수라고 우기면서 말싸움을 했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친근했다. 그러다 어떨결에 한국 대 인도가 돼버렸다. 우리는 평소 배구를 제대로 해보지 않아 완패로 싱겁게 끝났다. 시합 중에 두더지가 심판을 받는데 점수가 이상하게 되거나 애매하면 막 우리 점수라고 두더지한테 외워냈다. 그 모습이 모두를 즐겁게 했다. 아티에서 살게 되던 날, 브롬 선생님의 조카 생리잔치에 초대받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보냈다. 나중에는 다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 노래까지 불렀다. 인도에서 갑자기 한국 음악과 한국 춤이라 웃기기도 했다. 그래서 더 재밌었고 신났던 것 같다. 아티에서 4박 5일을 보낸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정리하고 브롬 선생님 가족분들한테 우리가 다 함께 쓴 감사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드리고 델리로 향했다. 노래, 그리고 춤. 인도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부른다. 인도 사람들은 춤을 좋아하고 많이 춘다. 마치 일상인 것 같다. 즐거워 보인다. 사람과의 인연. 사람과의 인연은
특별하다. 인연이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것이고 영롱한 보석처럼 귀한 것이다. 좋은 인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인연이란 좋고 나쁨을 벗어나 소중한 것이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밤. 별들마저 고요한 이 밤. 고요한 별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온다. 사람들의 슬픈 별을 보며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서 별을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별, 별이 바라보는 나. 언젠간 나와 별이 같이 바라보고. 아티에서 델리로 돌아왔을 때 아픈 사람이 많았다. 막바지여서 우리가 긴장이 풀린 것 같았다. 은빈 있는 새벽에 갑자기 토를 해서 그날 내내 열이 나고 설사를 했다. 윤성이도 열이 많이 났다. 홍빈이 오빠는 배가 엄청 아파서 열도 나고 정신을 못 차렸다. 아마 홍빈이 오빠가 제일 아팠을 것이다. 이 셋이 아파서 다음 일정인 자의 삶에 대해 다 같이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두더지도 모든 것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정말 동의를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살을 빼려고 했는데 아프면 살이 빠질 것 같아서 아무 물이나 마셨다가 마지막에 설사를 엄청 했다. 인도에 온 지 30여일째 이택수 선생님 없이 우리끼리 돌아다닐 수 있었다. 처음 콜카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우리끼리 돌아다니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 지하철도 우리끼리 타고 갈 곳도 마음대로 정했다. 그렇게 델리에 머물렀던 닷새 동안 거의 우리끼리 돌아다녔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다름없는 이 델리 코너플레이스에서 기념품을 샀다. 향도 사고 립밤도 사고 팔찌 등 많은 것을 샀다. 외국인 여행자들의 거리인 빠르간제는 천국이었다. 한국인도 많았다. 빠르간제에는 정말 맛있는 모모집과 라시집, 치킨집이 있었다. 모모와 라시는 맛있고 쌌다. 그래서 다같이 돈을 모아 그걸로 저녁을 때우기도 했다. 하지만 막바지에 애들이 돈이 없어서 기념품이나 간식을 많이 사지는 못했다. 나는 그동안 애들이 콜라나 과자를 사 먹을 때 참거나 빼앗아 먹으면서 꾹 참았다. 악착같이 돈을 아꼈다. 이렇게 아껴두었던 돈이 남아서 난 기념품이나 간식을 많이 사고도 돈이 남았다. 애들에게 라시 정도는 살릴 수 있었다. 난 항상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돈이 많았다. 델리에서 숙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우리 학교와도 인연이 있고 나와 도혁이, 재민이가 사는 동네에 살았던 백신엑씨 가족에게 신세를 지게 됐다. 재워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아침을 꼬박꼬박 맛있는 음식으로 챙겨주셨다. 다 한국 음식이었다. 정말 맛있었다.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별로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할 뿐이었다. 가장 죄송했던 건 우리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온 집안에 냄새가 퍼졌던 것이었는데 얼마나 심했으면 백신애씨가 발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집에 오면 발 먼저 씻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그리고 우리가 적은 시와 글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우리가 쓴 마무리 글을 발표할 때 지루하셨을 텐데 잘 들어주시고 피자까지 시켜주셨다.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 한국에 돌아오시면 큰 대접을 해드려야겠다. 델리에서 마지막 날 두더지가 추천해주신 악사르담에 갔다. 나, 도익, 재민 이렇게 셋이 갔다. 생각보다 엄청 크고 사람도 진짜 많았다. 악사르담은 세계 최대의 현대식 힌두교 사원이라고 한다. 기네스북에서 등기되었다. 2000년도에 짓기 시작해 2005년도에 완공했다. 입장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처음에는 엄청 짜증났는데 사원이 너무 멋져서 그런 기분이 딱 사라졌다. 그런 멋진 건물을 사진으로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델리는 대도시라서 공기도 안 좋고 많이 더럽지만 우리가 거울씨 싸돌아다녀서 혼자 델리에 와도 아마 다들 길을 잘 찾아다닐 것이다. 길거리. 수많은 사람 속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다른 목표를 가지고 길을 떠났지만 우린 이 길에서 만났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만났는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운명을 그냥 지나친다. 어쩌면 나를 보고도 지나칠 것이다. 나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 하늘을 보면 그저 하늘 아래 있고 내가 하늘 아래 있어야 할 운명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머물 것이다.
자이푸르는 사실 일정이 없었던 곳이다. 원래 델리에서 자이살메르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차편이 안 돼서 자이푸르로 간 것이다. 오후 11시 반이 도착 시간이었는데 연착 때문에 새벽 2시에 도착했다. 역 밖에 나오자 델리에 있을 때 알아놨던 토니 게스트하우스로 갔다. 처음에는 입구가 닫혀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셨고 곧바로 방대 요청을 받아 잠을 잤다. 자이푸르에서는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 델리 있을 때부터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았었다. 그런데 푹 자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했다. 아침에 일어나 옥상에 있는 인도 식당에서 삶은 계란과 짜이를 먹었다. 알고 보니 식당에서 제공하는 짜이와 함께 레몬차, 일본 녹차, 인도 오가닉 녹차는 전부 무한 리필이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하염없이 계속 마셨다. 기차와 하나 된 나. 기차가 덜컹덜컹거리면 나는 흔들흔들거린다. 기차가 끽 하고 멈추면 나도 끽 하고 멈춘다. 기차가 이러면 나도 이러고 기차가 저러면 나도 저런다. 기차와 하나 된 나. 낙타 사파리 하러 가는 설렘. 지금 아무도 저희 설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는 낙타 사파리를 하러 가기 때문이죠. 찌는 낮 더위 속에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또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 잘 견딜 수 있을까? 등의 걱정거리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어제 최고의 놀거리 중 하나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등이 물속 올라와 있는 낙타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했고 사막의 모래를 만지며 촉감도 느껴보고 밤에는 일교차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죠. 저는 어제 낙타 사파리를 즐겼습니다. 마지막 밤. 마지막 밤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있다. 별이 많아도 노래를 불러보아도 마지막이라는 말에서 오는 걸까? 우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그럴까?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리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해도 마지막 밤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 뒤에 탄생이 있듯이 마지막 밤 뒤엔 새로운 아침이 있다. 마지막이란 사실을 즐기며 다가올 아침을 기대해본다.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자이살메르에서 델리 가는 18시간짜리 기차를 탔다. 처음에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갈까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가자 하는 마음으로 기차에 탔다. 올드델리역에서 가야금 선생님 댁을 가는 도중 메트로표를 잃어버려 벌금을 냈다. 그래도 공항으로 가는데 신이 나서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한국 음식, 말, 사람 모두 그리워졌다. 인도 순례를 가기 전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지만 순례를 마친 지금 보람과 아쉬움이 남는다. 오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시간이었다. 사랑 어린 배움터에서의 3년이란 시간을 이 순례로 마무리 지을 순 없겠지만 나에게는 충분한 순례였다. 해외에서 40일 일하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준 시간이었다. 인도에 갔다 와서 고정관념이 깨진 것 같다. 인도가 더럽다, 나쁜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하지만 갔다 와보니 생각보다 더럽지도 않았고 나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친화력이 좋은 것 같다.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말이다. 그 사람들은 서슴없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인도에 가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부산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좋지 않았던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 가든 다시 한번 인도에 가고 싶다. 가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인도 순례를 하면서 참 재밌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시는 더러운 부분이 많은데 시골은 의외로 깨끗하고 대한민국 같은 곳이 많다. 인도는 현대적인 문화보다
고유의 전통, 문화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인도 순례길은 수행하는 기분이었다. 인도는 가는 곳마다 색달랐다. 같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다. 우리는 인도 한 곳을 갔지만 무수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온 것 같다. 인도를 둘러보기에 40일은 부족했다. 아직 인도의 매력을 다 느끼지 못했다. 나중에 돈 벌어서 혼자 인도로 갈 것이다.